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광펄스 시험기 한번 볼까요? 광펄스 시험기. 자, 광펄스 시험기라고 하는 한글 이름보다는 우리 OTDR이라고 하는 거에 더 익숙하죠, 그죠? 자, OTDR, 광펄스 시험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주된 장비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광섬유가 있을 때 그 광섬유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도 하고, 손실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도 하고, 자, 길이가 얼마나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광펄스 시험기다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광펄스 시험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광펄스 시험기, 다시 해서 OTDR로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 3개 정도 끼워놓고 못하는 거 하나 정도 끼워넣어가지고 정답 찾기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광펄스 시험기 보기 전에 뭘 먼저 볼 거냐면 융착 접속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광펄스 시험기다라고 하는 건 광섬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값들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냥 이제 원래 완전체로 있던 하나의 광섬유에 대해서 측정하기보다 광섬유 2개를 붙여놓고 전체적으로 길어진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단 말이야. 시험에서도 훨씬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융착 접속을 먼저 해보자, 이런 얘기야. 붙여보자 이거야. 우리가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타래 뭉치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주는데, 우리 실이야 끼키야 집에서 바느질하고 할 때 쓰는 거야 몇 미터, 몇십 센치 정도 쓰겠지만, 광섬유라고 하는 건 수키로, 수십 킬로짜리를 이제 돌돌돌돌 말아서 써요. 그걸 우리가 광드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 광섬유 드럼. 자, 드럼이 A 드럼이다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여기 막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B 드럼이다라고 하는 놈이 있었다고. 물론 각각 얘가 한 5kg였다고 볼까요? 5kg짜리 광섬유 드럼이 하나 있고, 여기도 5kg짜리 광섬유 드럼이 하나 있다라고 보자고. 물론 얘가 진짜 5kg가 맞는지, 얘 섬유다 보니까 양쪽 실이 이렇게 양쪽 끝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겠지, 그지? 한쪽 끝을 우리가 OTDR이다라고 하는 장비에 연결을 해가지고 광파를 쏴보면 광파가 갔다 되돌아오면서 어떤 파형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진짜 5kg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물론 얘만 가지고도 어떻게 단독으로 OTDR하고 연결해가지고 진짜 5kg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번에는 2개를 이제 융착 접속기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붙여버리는 거야. 붙이고 나면 어디 가운데다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OTDR은 항상 한쪽 끝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쪽 끝에다가 OTDR을 연결해가지고 팔을 쐈더니 이번에 어떻게 10kg짜리 파형이 얻어지면서 이 전체의 길이가 10kg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이 2개가 붙었잖아요, 그죠? 5kg 되는 지점에서 붙었어. 그러면 여기 붙은 지점은 원래 한 몸이 아니잖아, 그치? 원래 같은 몸이 아니라 서로 따로 있던 놈 2개를 붙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붙지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뭔가 좀 껄끄러울 거야. 그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접속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접속 손실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것들도 OTDR 장비를 이용해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싸, 이 장비가 한 1, 2천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 가지고 이것저것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광섬유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특징에서 붕괴가 어렵다, 접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기억나요? 자, 붕괴 및 접속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분기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고 싶은 거야. 광섬유 이런 게 잘 안 돼. 접속이 어렵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놈 2개 있는데 2개를 붙이겠다, 이거. 이게 어렵다고. 선생님 금방 붙였는데요. 이때 붙일 때 우리가 광융착 접속기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야 돼요. 얘도 비싸. 얘도 한 1,000만 원 해요. 이렇게 다 비싸, 이것들이. 툭 하면 1,000만 원이야. 광융착 접속기라고 하는 놈도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붙이겠다, 그죠? 사실 우리가 좀 웃긴 게, 여러분들 실기 하시게 되면 실기할 때 이런 것들도 다 만나게 될 거야. 실제로 장비를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광융착 접속기도 비싸고 OTDR도 비싸요. 그러니까 OTDR이 어떻게? 접속을 시키면 그 접속점에서 발생한 미세한 우리 손실값들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융착 접속기도 비싸요. 융착 접속기는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비싸면 어떻게? 잘 붙이겠지, 그죠? 어떤 게 잘 붙이는 거야? 2개를
튼튼하게 안 떨어지게 다 안 떨어져. 튼튼하게 붙이긴 다 붙이는 건데 손실이 거의 없게 얘들이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붙이는 게 좋은 장비겠죠, 그죠? 비싸, 좋은 장비라고. 이 비싼 애들은 사실 기가 막히게 붙여요. 마치 두 개가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보면 광펄스 시험기를 이용해서 아무리 기가 막히게 붙였어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의 로스는 발생을 했을 거니까. 근데 잘 못 찾아. 용착 접속기가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붙여서 잘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기할 때는 또 다른 요령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필기할 때는 뭐 찾을 수 있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융착 접속을 해보자. 얘가 그냥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도대체 이 광섬유다라고 하는 놈은 분기가 어렵고 또 접속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냐. 얘가 왜 어려워요? 얘가 가늘단 말이야. 가늘어서 얘들이 이제 머리카락 정도,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기도 해요. 광섬유가 엄청 가늘다 보니까 얘랑 붙이기가 힘들어. 생각 대충 붙이면 안 돼요. 안 돼. 왜? 광섬유라고 하는 놈은 가늘기도 한데, 또 뜯어봤더니 어떻게 안쪽이 코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클레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란 말이야. 자, 우리가 광통신의 기본 원리, 기본 전파 원리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뭐였어? 전반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전반사. 전부 다 반사되는 거야. 전부 다 반사되면서 신호가 뒤로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통으로 광섬유니까 막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야? 아니야. 어디에서? 코어 안에서만 신호들이 반사되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 코어를 보호하는 외부의 이 보호장치가 클레드가 되겠죠. 그죠? 사실 클레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 물론 얘가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클레드하고 코어하고 우리 굴절률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신호가 전달되는 부분은 어디? 코어 부분이다. 얘가 안 그래도 가는데 어떻게 코어하고 클레드하고 나눠져 있대. 그럼 내가 광섬유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딱 붙어야 돼. 특히 어디에 신경을 써가지고 코어하고 코어가 기가 막히게 딱 붙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코어하고 코어가 정확하게 붙어야지 신호가 전달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삐딱하게 붙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안 그래도 가는데 그 가는 성분 안에서 더 가는 놈을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붙여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 이가. 그래서 손으로 못해. 손으로 하는 기계식 접속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만 해두는 정도지 실제로 붙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붙일 때는 뭐 융착 접속이다라고 하는 광융착 접속기를 이용을 해서 붙여야 돼요. 그럼 이 접속기는 도대체 어떻게 붙이냐? 융착 접속의 순서 같은 게 가끔 시험에 등장하기도 하니까 우리 융착 접속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붙이면 안 돼. 잘 안 붙는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기계로 붙일 거니까 기계에 그냥 집어넣고 붙이면 안 돼요? 뭐 스위치 누르면 그냥 붙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면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붙일 때는 뭘 붙인다고? 코어하고 코어를 붙여요. 먼저 이렇게 대충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잔 말이에요. 애들 붙일 건데 어떻게 원래는 코어도 있고 클레드도 있는 요 광섬유 하나하고 또 코어도 있고 클레드도 있는 이 광섬유 두 개를 지금 붙이고 싶단 말이야. 붙일 때 뭐가 코어하고 코어가 정확하게 만나야 된대. 근데 이게 밖에 피복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정확하게 맞물리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피복을 벗겨내요. 피복을 벗겨내고 코어만 남겨놓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쪽에 피복을 탈피를 시켜요. 마찬가지야. 이쪽도 피복을 이렇게 탈피를 시켜. 그러면 코어하고 코어만 남았으니까 이제 얘들 두 개 붙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원래 이 끝부분 같은 경우가 깔끔하지가 좀 어려워. 이게 좀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 두 개를 붙이면 거친 면끼리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접속 손실, 붙기는 붙겠지만 접속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붙이기 전에 여기를 깨끗하게 절단기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융착 접속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붙인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는 붙인 거야. 이러고 나서 끝내려고 봤더니 붙이고 났더니 어떻게 생겼어? 이제 광섬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찝찝하잖아. 어디가 붙어있는 이 부분이 봤더니 엄청 약해 보인다, 그죠?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보강을 해줘야 돼. 어떻게? 뭐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어? 아니야. 우리가 열수축 튜브라고 하는 튜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보강을 해줄 거야. 우리 튜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이렇게 도너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쏙 들어가서 물놀이 할 때 쓰는 것도 튜브잖아요, 그죠? 일단 완성이 돼 있어. 얘가 이렇게 잠그고 이런 게 아니라 끼우는 거예요, 끼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붙고 난 상태에서 튜브를 덮어 씌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열수축 튜브라고 하는 건 광선유처럼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광섬유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얘한테 열을 가해주면 수축이 되면서 감싸주게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붙이기 전에 미리 열수축 튜브를 한쪽에다가 끼워 놔야 돼. 끼워 놓고 나서 이제 진짜 자, 여기에다가 열수축 튜브를 이렇게 끼워 놓는 거야, 미리. 그리고 나서 얘를 붙여요. 붙이고 나면 어떻게? 이 열수축 튜브를 당겨 오는 거야. 당겨 와가지고 자,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열수축을 가해주면 얘가 녹아 붙으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준다, 이거야.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열수축 튜브를 먼저 끼워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클레드를 벗겨내는 거야. 피복을 탈피한다라고 해요. 왜? 코어만 정확하게 남겨놓으려고. 됐어요? 깔끔하게 이제 얘를 코어를 코어만 남겨놓고 클레드를 벗겨낸 상태에서 코어의 끝부분이 까끌까끌 절단면이 예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절단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융착하는 거야. 그 다음 붙이는 거야. 붙이고 났더니 뭘 한다?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문제로 낼 때는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죠, 그죠? 열수축 튜브를 끼운다,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열수축 튜브로 보강한다. 근데 이걸 이제 말로 할 때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열수축 튜브를 끼워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융착 접속의 순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 자, 첫 번째 탈피가 나와요, 탈피. 탈피가 뭔지 알겠죠, 그죠? 뭘 하는 거야? 클레드 제거하는 거야, 클레드 제거. 자, 탈피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와이어 스트리퍼다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광섬유의 피복을 벗겨낼 수 있는 스트리퍼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해가지고 탈피를 시켜. 다음 중 우리가 융착 접속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탈피를 하고 나면 사실 이걸 세척을 좀 해줘요, 세척. 세척이다라고 하는 건 알코올솜으로 닦는 거야.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닦아내요. 뭐 먼지나 이런 것들 제거해 주는 거야. 자, 세 번째. 절단을 한단 말이에요, 절단. 절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코어의 끝부분이 까끌까끌 해가지고 막상 붙였을 때 어떻게 접속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절단면을 깔끔하게 절단기를 이용하는 거. 자, 그리고 뭘 한다? 융착하는 거. 자, 융착할 때는 뭘 쓴다고? 광융착 접속기를 쓰는 거예요. 접속기를 이용해서 융착을 해준다. 융착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뭐 한다? 보강을 해주는 거야. 보강할 때 뭐?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튜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슬리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열수축 튜브 혹은 열수축 슬리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융착 접속이. 이렇게 융착 접속이 끝나고 났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A 드럼하고 B 드럼하고 이제 붙었겠네, 그죠? A 드럼 끝에도 실이 나와 있고 B 드럼 끝에도 실이 나와 있어. 자, 이쪽에 A가 됐든지 B가 됐든지 어디를 연결해도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한다? OTDR을 연결을 한다, 이거. 자, OTDR을 연결을 해서 팔을 쏘면 이제 파형이 뜨게 되는데 그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가 여기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팔을 띄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뭐 발견을 했다, 시간이 걸렸다면 1초가 걸렸다, 여기에서 여기 갔다 파형이 뜨는데 1초가 걸렸다, 뭔 소리야?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1초가 걸렸다, 이런 얘기야. 왕복하는 거야, 왕복.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OTDR을 이용해서 이제 후방산란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후방산란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줄 때는 파가 갔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이 시간은 무조건 뭐 왕복 시간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제 팔을 보기, 관찰하기 앞서가지고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고장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이 고장점까지 이제 실제로 A 드럼에서 고장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거리. 자, 이 거리를 찾아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뭐 속도 이런 거 알고 있을 때, 시간 이런 거 알고 있을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지? 시간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구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을 줘요. 속도도 줘. 속도라고 하는 건 뭘 줘?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뭐? 광섬유잖아요. 광섬유가 뭔데? 저거요가 아니고 광섬유가 뭐야? 광섬유. 빛광자 쓰잖아요. 그죠? 광섬유가 뭐야? 빛을 이용한 섬유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 빛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매개체가 광섬유. 당연히 무슨 신호를 이용해요? 빛 신호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빛 신호는 얼마나 빨라? 빛의 속도로 가는 거지. 빛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광속. 광속이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 그래서 문제에서 OTDR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속도 같은 건 안 준단 말이야. 왜? 상식적으로 니네가 지금 통신설비 기능장을 공부를 한다고 지금 통신설비 기능장 자격증을 따겠다고 지금 시험을 보는데 광속이 얼마인지도 몰라. 안 줘.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광속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는 미터/세 세컨드.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3억 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동그라미 8개니까 3억 미터를 이동하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1초였어요. 1초. 사실 1초를 주진 않겠지. 0.10의 마이너스 3승을 준다든지 10의 마이너스 5승을 준다든지 얼마를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1초였어. 그럼 얼마 갔다는 거야? 3억 미터를 갔다 이런 얘기야. 고장점이 어디 있다는 거야? 출발점에서 3억 미터 떨어진 지점 아니라고. 시간이 1이다라고 하는 갔다 오는데 1초라니까. 갔다 오는데. 그럼 내가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편도 거리만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속도가 시간이 반만 걸리겠죠. 그죠? 갔다 오는데 1초인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0.5초밖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OTDR을 이용해서 고장점을 찾아줄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분의 t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을 편도 시간이다라고 일정하게 딱 가르쳐 줬으면 그냥 t를 쓰면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시간 이렇게만 준단 말이야. 걔를 반드시 2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다 속도를 곱해준다고 얼마? 광속 c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 끝난 것 같죠? 그죠? 아니야, 안 끝났어.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이게 그냥 일반 섬유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 광속이다라고 하는 건 광속 어디? 빛의 속도는 뭐예요? 진공이나 공기 중이나 자유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뚫고 지나갈 때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승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빛이 아무리 빛이라도 물속을 뚫고 들어간다 그럼 뭔가 좀 속도가 달라진다고. 자, 이 빛이 지금은 어떻게 광섬유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광섬유에는 특이한 값이 하나 있어. 굴절률이다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죠? 그 굴절률로 나눠줘야 돼, 얘도. 전체 값을 굴절률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실제 광섬유에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다른 거 없어. 원래는 그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예요. 그죠? 근데 이 광섬유니까 속도는 c 광속 쓸 거다.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에서 t를 줄 거야. 근데 항상 우리 OTDR이다라고 하는 건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왕복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2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끝이 아니라 여기는 광섬유다 보니까 광섬유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굴절률 보통 우리가 N이라고 하죠. 그죠? N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실제 우리가 OTDR에서 발생한 뭔가 고장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식으로만 따지면 결국 2n분의 c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구나. 고장점까지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구나. 시간은 문제에서 줬네. 안 돼. 2로 나눠야 돼. 왜? 왕복 시간이래. 속도 그러면 빛이니까 빛광자니까 광섬유 하고 있으니까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이래. 끝이야? 아니야. 광섬유니까 굴절률로 나눠줘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제발 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OTDR을 이용을 해가지고 OTDR로 파형을 측정을 했어요. 알았어. 그럼 그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자, OTDR로 알 수 있는 것들, 자,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광섬유의 전체 길이, 총 길이 알 수 있어요. 총 길이.
파가 어디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파형이 뜨니까 그 파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구나. 거리가 얼마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각각의 길이에 따른 손실을 알 수 있어요. 총 손실값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얼마나 로스가 생겼냐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자, 두 개가 이제 그냥 하나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두 드럼을 붙이는 경우, 세 드럼을 붙이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OTDR로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붙어 있는 지점에서 미세한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냥 원래 이 섬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값의 새로운 접속 손실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야. 접속 손실도 알 수 있고 당연히 그 접속 손실이 발생한 지점이 어딘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접속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접속 손실도 구해낼 수도 있고 접속점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번에는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장점도 알 수 있어요. 고장점. 금방 우리가 고장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계산도 해봤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금방 OTDR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 이거야. 자, 어떻게 찾아내냐? 실제로 우리가 OTDR의 화면을 이렇게 보면 OTDR 화면을 이렇게 보면 광섬유를 연결해 가지고 팔을 쏴요. 팔을 쏘면 커넥터 때문에 일단 이런 산이 하나 등장을 한 다음에 일정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음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산이 하나 등장하면서 이렇게 파가 끝나게 된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 광섬유 전체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점을 각각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표시를 하고 여기를 표시하면 이 장비 자체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뜬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짜리면 그냥 이렇게 되고 마는데 두 개짜리를 붙여놨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쌤 평평하게 그린 것 같지만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큼이 손실값이야.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떨어지는 만큼이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광섬유가 원래 손실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 이제 두 개를 붙였어요. 이 지점에서 만약에 두 개가 붙었다라고 하면 자, 이 지점을 쓰면 확대를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원래는 하나였으면 그냥 이렇게 가고 말겠지, 그지?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을. 됐어요? 그러니까 OTDR이다라고 하는 장비가 이 지점을 탁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드럼이 붙었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내 준다고 지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 다 찾아요. 이렇게 찾고 이때 발생한 손실 여기랑 여기랑 높이차 손실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냐라고 하는 값도 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고장점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섬유가 고장났다는 게 무슨 얘기야?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 KT에서 우리 집까지 한 20km 정도 되는 거야. 얘가 신호를 쏴주면 20km짜리 파가 떠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된다고 KT에 전화를 하겠지, 그지? KT 안 쓰나? SK 브로드밴드로 할까요? 쌤이 핸드폰에 SK 쓰니까. SK 브로드밴드에 전화했다면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신호를 한번 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근데 그래놓고 맨날 그러지, 그지? 저희 신호는 지금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던데 뭐 가지고 계신 공유기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다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근데 이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얘가 파를 쐈어. 우리 집까지 얼마 떨어져 있다고? 20km. 그럼 얘가 20km짜리 파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한테. 근데 지가 봤더니 여기에서 한 5km짜리 파가 나오는 거야. 5km짜리 파가. 뭔 소리야? 5km까지 가다가 여기서 끊어졌다 이런 얘기야. 뒤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뭔 소리야? 원래 20km짜리가 떠야 되는데 5km밖에 안 뜨네? 조금 더 정확하게 봤더니 5.128km밖에 안 뜬다는 이런 얘기예요. 5.128km 지점에서 뭐? 끊어졌다.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OTDR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장점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장비가 OTDR이다라고 하는 장비야. 근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OTDR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땡큐하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문제가 자꾸 쉬워진다, 그죠? 사실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왜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오지? 나는 공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요만큼이 뭐야? 여러분들 보면 맨날 관연도 문제 풀잖아, 그지? 문제답 하지는 않아도 이 문제를 내가 자꾸 분석하고 풀고 해보잖아. 근데 시험장 갔더니 이게 그대로 나왔네? 그럼 어떻게? 아는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 아는 게 쉬운 거야. 뭐 1 더하기 1이 나왔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9981만 외워서 갔는데 시험 문제 갔더니 9981이 나와. 아, 이번 시험 쉽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게 광통신 쪽도 특별히 문제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근 한 7년, 8년 안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는 있어요. 자, 이 OTDR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야. 뭐라고 문제에서 막 설명을 해. 보기를 봤더니 1번 뭐, 2번 뭐, 3번 OTDR이 있어. 3번이 정답인 거야. OTDR이 보기에 이름이 있다 그냥 정답이야. 통신설비 기능장 문제들 중에서 OTDR이 보기로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가 단 한 개도 없다 이거야. 보기에 OTDR이 보이면 그냥 OTDR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틀린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 이제 OTD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OTDR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못하냐. 다음 중 OTDR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OTDR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OTDR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고장점을 찾았을 때, 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단 여기에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굴절률이 얼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2n분의 CT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제 OTDR이나 혹은 융착 접속 순서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융착 접속의 순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뒤에 뭐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막상 시험장 가서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이 부분 해결해낼 수가 있을 거야. 됐다, 그죠? 좀 쉬었다가 계속 볼게요.